스승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물론 키우는 동물에게도 칭찬과 포상은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칭찬이나 포상은 교만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단호한 충고나 체벌은 깨우침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의기소침해지거나 좌절의 부작용도 생기게 되어 칭찬이나 상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현명한 칭찬과 공정한 상, 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바로 칭찬은 용기와 어떤 희망과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바른 일을 하거나 참 어진 일을 하면 여러분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은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길러주고 더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자라는 아이하고 칭찬을 못 받고 이렇게 구박이라든가 야단만 듣고 자라는 아이가 다릅니다.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근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있고 그 영혼이 밝은 걸 느껴요. 기운도 맑은 걸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든 아니면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든 무엇인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라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 간이나 지인들 관계라든가 선후배 관계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손을 잡고 칭찬해 줘도 되고 눈빛으로 칭찬해 줘도 되고 말로 칭찬을 해줘도 됩니다. 이 칭찬은 좋은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잎도 보십시오. 제가 매일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주고 키우면 더 잘 크고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잘 성장하라고. 그리고 독소를 퍼붓거나 너 밉다 나쁘다 못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꽃나무를 키우면 그 꽃나무는 더 시듭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콩나무를 키우는데 한 콩나무 이렇게 콩나물 알죠? 콩나물 이렇게 물 주어서 키우면서 한 콩나물 단지에는 막 매일 음악을 틀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는 막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갈 때마다 막 물 줄 때마다 욕을 하고 나쁜 저주의 말을 해주고 키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칭찬받으면서 자란 콩나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근데 욕을 많이 먹고 저주를 받으면서 자란 콩나물은 크기는 컸어요. 왠지 어두운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크기는 크는데 그러면 이 독설이나 저주를 받고 자란 콩나물을 먹었을 때 그 영양소하고 칭찬을 받은 그 콩나물을 먹은 영양소하고 같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다르죠? 바로 그것처럼 하다못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인데 이 콩나물조차도 칭찬받은 콩나물하고 저주받은 콩나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밥을 보세요. 밥을 해서 이렇게 두 그릇을 해서 하나는 칭찬을 해주고 하나는 저주를 퍼붓게 되면 저주받은 밥그릇은 일찍 썩습니다. 곰팡이가 쓸고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은 밥그릇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그렇게 흉물스럽게 썩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변색은 되고 변형은 일으키지만 이 저주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처럼 칭찬의 기운은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인관계나 동료관계나 선후배 관계라도 마음에 들고 잘했을 때는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근데 이제 질문상에서 이렇게 칭찬을 때로는 잘못해주면 자만에 빠지거나 오만해지거나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대중적 칭찬이 있고 개인적 칭찬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 질량에 맞게 대중적 칭찬도 할 때 해야 되고 개인적 칭찬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잘한 거에 맞게 또 질량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칭찬을 적당히 잘 해주는 게 득이 되지, 너무 요 정도밖에 좋은 일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찬도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중용지도에 맞게 칭찬도 해야 되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우월감에 빠지거나 너무 교만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질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칭찬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너무 지나치게 우월감에 빠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칭찬은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치에 맞지 않거나 환경에 맞지 않거나 질량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교만하게, 오히려 자만심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누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체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야 될 체벌이 있고 1대1적으로 조용히 체벌이나 야단을 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크게 잘못을 했을 때는 공개적 야단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절대 공개적으로 야단을 들으면 안 되고 조용히 1대1로 충고를 받든지 야단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공익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야단을 들어도 괜찮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익적으로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야단을 듣게 되면 내 반성도 물론 올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탁한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냥 대충 감싸주는 형이 있고 야단을 치는 형이 있는데 진짜 자식을 유할 때는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 게 현명해요. 왜 그러냐? 깨우침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탁한 기운을 정리해 줍니다. 너는 잘못한 것만큼 야단을 들음으로써 회초리를 맞음으로써 어떤 좀 망신을 겪음으로써 이 잘못한 대가, 탁한 기운을 쳐내는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짜 잘못을 했다, 냉철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것이 이 잘못한 대가, 탁한 기운을 바로 정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깨우침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단만 치고 깨우침을 주지 않을 때는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탁한 기운은 1차 정리가 되지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득되지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야단을 쳐서 탁한 기운은 정리해주고 2차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어서 깨우침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엄마들이 자녀들이 좀 잘못을 하면 감정대로 막 욕설을 퍼붓거나 야단만 쳐요. 그건 득되지 않아요. 아이한테 하나도 느낌을 주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야단치는 건 무지한 부모다. 야단을 칠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학교 간다 해놓고 친구들하고 PC방에 놀다 왔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불러놨어. 그러면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도 들어보고 잘못된 걸 충분히 이해시켜주면서 야단을 치는 건 좋은데, 이 뭐냐면 학교 안 가고 PC방 갔다고 이 미친놈 뭐 썩을 놈 하면서 이렇게 이놈 저놈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듯이 야단을 치는 건 옳지 않다. 엄격하게 잘못한 걸 주제로 놓고 야단을 칠 때 이 탁한 기운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감정적으로 욕을 하면서 야단치는 것이 득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욕을 섞어서 충고하는 것이 득되는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요 문제만 가지고 경고, 충고하듯이 야단을 쳐야 득이 되는 것이며 탁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 원인을 분석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깨우치게 되고 탁한 기운도 없어지게 되며 반성을 하게 되며 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걸 구분짓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야단치고 감정적으로 깨우쳐주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탓만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는 아주 티 없이 질량에 맞게 칭찬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되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야단을 쳐야 되고, 또 나아가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깨우쳐줘야 된다. 그러면 탁한 기운도 없어지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저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부부간에 실수를 했든 아니면 생활에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와서 상담을 하면서 털어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단호하게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도 있고 그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려고 일부러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상담자로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유감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유감은 없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유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왜 자기를 야단치나? 그런데 그분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려고 일부러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또 야단을 쳐서 경각심을 주어서 깨우쳐 주려고 야단을 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단을 쳐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는 득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이건 남자분 실례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한테 들켰어요. 내가 자꾸 이 바람핀 얘기 많이 예를 들어주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부인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막 큰일이 나서 온 겁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막 굉장히 괴로워서 이제 왔는데 하는 행을 쭉 들어봤더니 너무 미련하고 멍청하게 한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예? 너무 미련하게 멍청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길래 제가 있죠. 막 사정없이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미련하고 곰퉁이처럼 행동하니까 들켰고 당연히 부인한테 원망을 들어서 싸다. 응? 부인한테 가서 엎드려 빌어라. 내가 막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야단을 듣더니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저는 마누라한테 야단 듣는 것도 지금 억울해서 괴로운데 선생님한테 또 야단 들으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 나한테 야단을 많이 듣고 가면 부인한테 오히려 야단을 안 맞는다. 그 탁한 기운이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깨우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 잘못을 체벌하는 의미로서 야단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고 깨우치고 반성해라. 그래야 부인이 용서해 주지.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반성이 없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반성을 해라. 그리고 오늘 야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부인이 훨씬 대하는 것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벌벌 떨고 집에를 갔는데 신기하게 부인이 야단을 안 치더라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뒷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신기하게 야단을 안 치고 그 이후로 용서를 빌었더니 또 부인이 용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해결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야단도 치고 또 칭찬도 해주는데 개인적인 일에는 조용히 그 사람 1대1로 받아들이게끔 야단을 치는 게 맞고 또 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때로는 공적으로 야단을 들음으로써 탁한 기운이 공적으로 또 없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대중을 위한 야단은 공적으로 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 칭찬이든 야단이든 충고든 상벌은 상대의 과실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전혀 받아들일 능력이 아닌데 좀 잘못했다고 엄마가 지나치게 야단을 쳐도 득되지가 않고 또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량이 전혀 바닥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바닥이라서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내 잣대로 이 친구를 깨우쳐 준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막 심하게 야단을 친다든가 심하게 뭐라고 할까 체벌하는 식의 충고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유감을 삽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 자식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선후배지간이든 야단을 치거나 충고를 하더라도 그 환경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질량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정도에 맞게 노력을 해야지 내 잣대, 내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체벌하거나 충고하는 건 득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칭찬은 흡수하기가 쉽지만 이 충고나 야단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크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라도 큰 무리가 없지만 이 야단을 치거나 충고하는 것은 때와 장소도 가려야 되며 그 상대 질량, 상대 마음 자세, 어떤 환경 이런 조건들을 다 살피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여러분이 충고도 하고 이렇게 야단도 치고 경고도 해야지 그냥 내 잣대 내 욕심으로만 함부로 충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탁한 기운이 상대한테 갔다가 다시 튕기쳐서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막 야단쳤는데 자기 기분이 더 나쁜 경우 있죠. 그리고 자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한테 막 퍼붓는데 자기가 더 힘들어. 응? 그리고 친구한테 막 야단을 치고 퍼붓는데 내가 더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탁한 에너지가 그쪽에 보세요. 그쪽에 흡수가 되면 내가 안 힘드는데 그쪽에 흡수되지 않고 맞았다가 튕기쳐 나오면 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벽에다가 탁구공을 딱 던졌는데 저기 스펀지가 있어서 탁구공이 딱 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찍찍이 스펀지 알죠? 딱 붙으면 괜찮아. 근데 딱 던졌는데 저 벽을 맞고 나한테 딱 날라와서 내가 맞았어. 그럼 내가 아프잖아요. 응? 뭐 탁구공 하니까 안 아픈데요 그럴까 봐 얘기하는데 야구공을 던졌다고 합시다. 야구공을 세게 던졌어요. 그래 벽에 딱 맞고 나한테 딱 날라와서 내가 맞았어. 바로 이런 현상처럼 충고나 어떤 체벌이나 경고가 상대한테 득되게 흡수되면 내가 득이 되고 상대도 득이 되지만 내가 잘못 충고해서 상대한테 튕기쳐 나오게 되면 그 과보를 내가 받는 꼴이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반사 반응으로 내 자신이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할 때는 티 없이 해주되 그 질량에 맞춰서 해주는 노력을 하면 되고 이 충고나 체벌이나 경고는 항상 그 환경과 조건과 입장과 또 그 상대의 마음 질량, 흡수 질량 이런 걸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서로가 득이 되고 도움이 되지 내 입장과 내 잣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거나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줄 때는 이런 걸 바르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